안녕하세요, 손예 건축계약의 손예 이모입니다. 이모부. 자, 오늘은 건축공사 진행 순서. 그 중에서 건축주가 해야 할 일. 해야 할 일. 네. 자, 공사 중에 건축주가 해야 할 일 많을 것 같지. 네, 다 확인도 해봐야 되고. 그런데 지금까지 준비를 네가 잘해 왔으면 공사 중 계약 후에는 건축주가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 좋네요. 자, 그래도 공사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는 알고는 있어야 돼. 그래야지 볼 줄 아니까. 그리고 공사 중에 건축주가 맡은 역할이 있어.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 충실하게. 그래서 역할. 네. 공사 중에는 건축주가 해야 될 일은 많지 않지만 그 중에 꼭 해야 될 일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거는 반드시 해야 돼. 네. 오늘은 건축공사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간단하게만 우선 보고 가자. 네. 자, 지금까지 네가 뭘 했는가 하면 건축계획, 설계자 찾고 설계하고 견적 준비하고 시공자 찾고 시공 계약까지 한 거야, 그지? 네네. 그래서 건축계획에서는 계획서 만들었지. 그렇죠. 그리고 설계자 찾기하고 설계해서 뭐가 나와서 설계도서가 나왔는데 이 설계도서는 어떤 도서야? 제 의견이 반영된 설계도서 아니에요? 그치. 건축주의 계획이 반영된 네. 견적과 시공이 가능한 자세한 설계도서. 그지? 그리고 네. 견적 준비에서 뭐 했어? 보증 조건, 네. 그 다음에 공사비 지급 방법, 공사 범위, 자재 목록, 공사 방법에 대해서 이제 그때 결정을 하고, 네. 그리고 이 조건들을 다 건설사들한테 동일하게 주고, 동일한 조건 하에서 견적을 받았지, 그지? 네. 그래서 견적 받아서 뭐가 나왔어? 금액이 나온 거야. 그럼 계약서는 어떻게 해야 돼? 그에 맞게. 이게 세 개가 다 들어있는 거야. 네. 설계도서, 견적 준비할 때 했던 조건들, 그리고 금액까지 들어있는 게 계약서야. 그래서 네. 계약서 갑지에는 뭐가 들어갔지? 보증 조건, 공사비 지급 방법, 이런 것들이 네. 그 갑지에 다 들어있던 거야. 자, 그럼 시공은 어떻게 해야 돼? 공사는? 뭐 계획된 금액으로 계획된 기간 안에 계획된 품질로 하는 게 완료하는 게. 말은 맞는데 네. 계획이 아니고 계약이야. 계약된 금액, 네. 계약된 품질, 계약된 기간 내에 공사가 끝나면 되는 거야. 목표가 이제 이거야. 자, 그러면 계약서대로. 건축 공사 진행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계약을 했지. 네. 요걸 도급 계약이라고 해. 네. 건축주하고 건설사하고 하는 계약을 도급 계약. 네. 그리고 건축주하고 건설사 하는 게 도급 계약이고 건설사하고 그 밑에 있는 전문 건설사하고 하는 계약은 하도급 계약. 그리고 감리 계약도 했지, 그지? 네. 자, 이제면 멸실, 철거를 해야 돼. 기존 건물이 있는 경우는. 그걸 멸실이라고 하구나. 이 건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건축을 못 하잖아, 그지? 그래서 그렇죠. 첫 번째, 먼저 철거. 그리고 착공신고. 공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어디다가? 지자체에다가. 보고를 해야 하는 거죠. 착공신고를 하고 이제 시공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면 사용 승인을 걸 얻어. 네. 그리고 준공. 요게 이제 공사의 진행 순서야. 네. 자, 그런데 멸실부터 사용 승인까지 주로 하는 사람이 누구냐? 건설사야. 여기서는 건축주가 하는 일들은 많지 않아. 건설사가 네. 대부분 일을 다 하고 네. 감리자하고 설계자는 확인 요런 것들만 하는 거야. 자, 그럼 건물의 철거부터 먼저 보자. 네. 자, 철거는 건설사가 하는 게 좋아. 건축주가 직접 하는 것보다 위험해. 전 제가 될 줄 알았는데. 해도 되긴 되는데 가급적이면 건설사한테 맡기는 게 좋아. 그래서 견적할 때 그냥 포함을 시켜. 철거까지 견적에. 왜냐하면은 철거를 하다 보면 안전사고도 많이 생기고. 그쵸. 제가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인접 건물에 피해를 끼칠 수도 있어. 그걸 건축주가 하면 혼자 그걸 다 감당을 해야 되는데 사실 개인이 그걸 감당할 수준이 아니야. 이거는 문제가 생기면. 전문가가 하는 그렇지. 게. 그래서 이거는 건설사한테 맡기는 게 좋아. 철거는 첫 번째 성면 사전 조사라는 걸 먼저 해. 네. 그리고 철거 멸실 신고를 하고 그리고 네. 성면 해체 및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말소를 하고 그 다음에 건물 멸실 등기를 해야 돼. 자, 그냥 없애는 게 그건 안 돼, 안 돼. 네. 자, 성면 사전 조사는
주택인 경우는 200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60평 이상 되는 건물을 철거를 할 때, 주택을 할 때는 무조건 성면 사전 조사를 해야 돼. 네. 그 외의 건물은 50제곱미터 이상이면 성면 사전 조사를 해야 돼. 이거는 사전 조사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면 조사 지정기관이 따로 있어. 그쪽에 의뢰를 해서 이 건물에 성면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 멸실 신고는 철거하기 한 7일 전에 네. 신고를 하고, 그럼 성면이 있다 여기 네. 건물에, 그럼 성면 해야죠. 해체 및 철거를 하는데 누가 하느냐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성면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또 지정업체가 있구나. 따로 있어. 자, 건축물 대장 말소는 뭐야? 원래 있던 거 없다. 그렇지. 건물에 있는 대장을 말소를 해야 되는 거야. 네. 하고 나서 건축물 멸실 등기를 해야 돼. 요것만 네가 하면 돼. 건축주. 저는 대장 말소를 시키면 당연히 될 줄 아니야.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등기를 이제 건축주가 멸실 등기를 해야 돼. 저거를 저거 중에 제가 하는 건축주가 할 거는 멸실 유일하게 등기. 하네. 철거가 다 끝났습니다. 그럼 멸실 등기만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다음에 착공 신고. 네. 착공을 할 때 이제 신고를 해야 돼. 그렇지? 네. 건축 허가를 설계 끝나고 나서 받는 거는 건축 허가인 거고. 네. 착공 신고는 신고만 하는 거야. 허가는 서류를 내고 당신 해도 됩니다가 네. 허가인 거고. 네. 신고는 저 착공하겠습니다라고 그냥 신고를 하는 거야. 자, 순서는 먼저 건축물 멸실 철거가 됐지, 그지? 네. 그리고 난 비산먼지 발생 신고, 특정공사 사전 신고 라는 걸 하고 네. 착공 신고를 하면 착공을 신고가 됐다는 필증을 받을 수 있어. 그리고 난 뒤에 착공이 가능한데, 비산먼지 발생 신고하고 특정공사 사전 신고는 건물 면적이 1000제곱미터가 넘어가면 해야 돼. 자, 아까 감리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건물이 규모가 크면 클수록 신고할 게 할 게 많아져요. 많아. 과정도 복잡하고. 네. 자, 착공 신고할 때 이제 어떤 서류가 들어가느냐 하면 설계계약서, 감리계약서, 그 다음에 시공계약서 더하기 이거 말고 여러 서류. 기타 여러 서류까지. 계약서를 왜 써놨는가 하면은 내가 감리계약을 언제부터 언제 사이에 하라고 했지? 그 견적 내고서 그 시공사 계약하고 그리고 착공 들어가기 전까지. 그렇지. 그래서 착공 신고 전까지인 거야. 착공 신고 때 감리계약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착공 신고 전까지 감리계약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그 제출해야 되니까. 그렇지. 제출해야 돼. 이게 제출이 안 되면 착공 신고가 안 돼. 자, 그리고 여기 시공계약서가 있지, 그지? 네. 자, 법에서 건설공사를 할 수 있는 일반 건설사가 네네. 할 수 있는 건물들이 있지, 그지? 네. 자, 그런데 이 건물이 일반 건설사가 공사를 해야 되는 건물이야. 네. 그런데 착공 신고를 할 때 시공계약서가 같이 따라 들어가니까 당연히 법적으로 이 건설사가 공사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할 거지. 그래서 군데 지자체에서 확인을 하는 거야. 법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그럼 설계계약서는 당연히 건축사가 한 건지 확인할 거고. 그거 하나로 저 하나 내서 다 확인이 되는 거네, 어떻게 보면.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계약서 반드시 들어가는 거야. 괜찮은데? 이게 뭔가 확인이 되는 거. 자, 그럼 공사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면 우선 네. 이제 네가 알아둬야 될 게 건물의 구조, 규모, 마감에 따라서 공사 순서는 다 달라. 그냥 목표는 하나인 거야. 빨리. 네. 품질을 지킨 안에서 빨리 끝내는 게 공사 순서인 거야. 그쵸. 순서가 그렇지. A를 먼저 할 건지 B를 먼저 할 건지 이거는 목표가 딱 하나. 빨리 품질을 유지를 하면서. 그래서 규모하고 마감에 따라서 순서가 많이 달라. 근데 지금 내가 설명할 거는 네. 그냥 표준적인 거야. 네. 자, 건축공사는 맨 먼저 뭘 하면 경계 측량을 해야 되지, 그지? 네. 땅의 위치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혹시 이렇게 뭐 보는 그런 그렇지, 건가요? 그렇지. 자, 그다음에 흙막이라는 게 있어. 자, 요거는 흙막에는 지하층이 있는 경우. 네. 지금 지하층이 없으면 흙막이 필요 없어. 네. 그다음에 텁하고 땅을 파야지. 그다음에 골조 뼈대 만들고 네. 나서 내부 공사, 외부 공사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네. 자, 경계 측량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정확한 명칭은 경계 복원 측량이야. 경계를 복원해서 점을 찍어줄게. 이게 경계 복원 측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여기 사람 보이지? 네네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찍었지? 네네. 저게 경계가 복원된 점이야. 아. 자, 그러면 옆에는 뭘 하느냐? 그 복원된 경계점을 네. 가지고 기준틀이나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 지금 현장 사람들이 그 점에서 따서 가는 거야, 이제. 이 점을 기준으로 그렇지. 이렇게. 기준틀도 세우고, 건물의 경계점에서 건물의 거리까지도 재고, 이렇게 하는 거야. 자, 흙막이하고 토파기를 할 건데, 자, 여기 보면은 파일이 이렇게 박혀 있는 게 보여? 네. 저게 H 파일이야. H빔. H빔을 건물 대지 경계로 해가지고 삥 둘러서 쏴. 네. 그래서 이렇게 삥 둘러. 아, 그래서 그렇게 둘러져 있는. 그치. 그리고 땅을 파면서 보면은 저게 이제 토류판이라고 하거든. 네. 토류판이 뭐냐 하면은 목재 판재야. 아, 그래서 나무. 그치. H빔하고 H빔 사이에 토류판을 이렇게 끼우면서 네. 땅을 파나가는 거야. 아. 오, 그럼 그래. 공간이 생기는 거네요. 그치. 계속 파면. 그치. 저기 있는 게 이제 토류판이라고 하고, 이런 공법을 H8 토류판 공법이라고 해. 그러니까 흙막이를 하는 공법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중에 하나. 네네. 자, CIP 공법이라는 것도 있어. 자, 여기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이건 벽이 어떻게 돼 있어? 콘크리트야. 네. 아까는 나무였지. 네. 요거는 콘크리트로. 왜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도심지 네. 아니면은 인접에 건물이 있는 경우, 네. 토르판이 나무판이니까 약하겠지, 그지? 그쵸, 아무래도. 그리고 물도 흘려서 들어오겠지. 네네네. 그렇게 되면 옆집 집안이 약해져서 무너질 수도 있겠지. 그래서 주변을 네네. 흙막이를 콘크리트 기둥으로 다 박아놓은, 연속되게 해서 기둥을 세워서 벽을 만드는 거야. 이게 이제 CRP 공법이야. 근데 돈이 많이 들지 않을까? 당연히 돈이 많이 들지. 근데 네. 서울이나 도심지 같은 경우는 CIP 공법을 해야 돼. 아까 봤던 H8의 토르판 공법, 아까 나무, 네. 거기 주변 보면 다 도로잖아. 거기 건물이 없어. 네네. 그래서 거기는 H8의 토르판을 쓴 거고,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주변에 도심지고. 건물들이 있고 도심지고, 이래서 H8 CIP 공법을 한 거야. 가격 차이가 많아. 아무래도 나무랑 그치, 콘크리트랑 다르니까. 네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진해력 검사를 해. 그러니까 땅에서 받는 힘이 얼마인지를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해야죠. TV에 가끔 보면은 네. 건물이 이렇게 기울어졌다거나 이런 것들 본 적이 있지. 네. 그러니까 건물이 이렇게. 그렇지. 그러니까 땅에서 받는 힘이 얼마인지를 설계에서 이미 예측을 해가지고 계산을 했고, 네. 진해력 검사를 해서 설계할 때 그 추정했던 그 값보다 진해력이 더 나오느냐, 아, 덜 나오면 다시. 집안을 보강을 하거나 밑에 파일을 받거나, 이게 해서 힘을 받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진해력 검사를 해야 돼. 자, 이제 기초골조공사. 아까 텁 땅 다 파고 나서 지금 샤카맣게 있는 게 지금 철근이거든. 네. 철근을 싹 깔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콘크리트를 붓는. 그래서 이게 한 층 이래서 이제 올라가는 게 이제 골조공사라고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내부 공사는 뭐해? 창틀 끼우고, 그 다음에 방수하고, 네. 그 다음에 미장하고, 이런 내부 공사가 들어가고, 네. 외부에는 단열재 넣고, 그 다음에 돌 붙이고, 그 다음에 옥상에 방수하고. 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땅 파고 골조 만들고, 골조에서 바깥쪽 공사, 안쪽 공사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본 게 건축 공사이고, 네. 그럼 전기 공사해야 되지, 그지? 네. 전기 공사는 배관, 배선, 기후설치. 순서가 딱 세 가지야. 네. 배관, 배선, 배선, 기후설치. 배관은 관을 넣는 거. 네. 배선은 관 안에 선을 넣는 거. 네. 기구 설치는 선 끝에다가 기구를 다는 거. 이런 등 같은 걸 다는 거야. 자, 이게 어떻게 되는지 보면, 자, 여기 콘크리트 타설할 때 네. 이렇게 선들 있죠, 이렇게. 네. 요게 이제 배관이야. 그러니까 전기 선들이 보이지 않잖아. 네. 다 벽 안에 있거나 천정 안에 있거든. 그렇죠. 콘크리트 안에. 네네네. 자, 그러면 콘크리트 안에 배관을 넣으면 어떻게 해야 돼? 타설하기 전에 안에 배관을 다 설치를 해놔야 되겠지. 들어가게. 그래서 철근을 깔고 네네. 거기에다가 배관을 놓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그 안에 이제 관에 구멍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네. 여기에다가 이제 선을 이렇게 넣는 거야. 그리고 선 끝에다가
정말 다른 거. 간단하지? 네네네. 그래서 전기의 공사 순서는 배관, 배선, 기구 설치 요렇게 진행이 돼. 하나로 빠져. 그러니까 선 넣기 편하게 관을 그치? 하고 선 그러니까 넣고. 관이 없으면 선을 못 넣잖아. 그렇죠. 아니면 건물 바깥쪽이나 벽 안쪽에서 공사를 했는데 너무 지저분해지고. 그렇죠. 자, 그리고 그럼 이제 기계는 슬리브, 배관, 기구 설치 요 순서로가. 네. 자, 슬리브가 뭐냐면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저기 플라스틱이거든. 네. 플라스틱 관을 이렇게 놓고 네. 거기다 콘크리트를 탓을 하는 거야. 어. 그럼 그 구멍이 남겠지, 그지? 네. 그 구멍에다가 이렇게 배관을 이렇게 끼워. 아. 그러니까 슬리브가 뭐야? 소매? 그래, 소매. 슬리브리스를. 그렇지. 소매에다가 손이 들어가잖아. 넥스. 그러니까 여기에서 구멍을 만들어 놓고 아. 배관을 이렇게 넣는 게 이제 저렇게 하는 거야. 그럼 쟤는 옷이고 쟤는 뭐 손발 그렇지. 들어가는. 그렇지. 이렇게 슬리브를 넣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 또 바꿔. 골조를 다 만들고 나서 배관을 넣어야 되니까 구멍을 뚫어야 되는 거야. 그걸 어떻게 뚫어요? 기계가 있어. 뚫는 기계가. 힘들 텐데. 힘들어. 구멍 뚫는 기계가 있는데 편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구조적으로 안전하려면 미리 만들어. 구멍을 뚫는다는 얘기면 그 안에 철근도 잘라낸다는 거야. 아. 그래서 슬리브를 넣고 거기에다가 배관을 넣는 거야. 미리미리 하는 게. 근데 네네.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네가 설계할 때 화장실 변기를 여기 놓기로 했는데 네. 골조 다 끝나고 나서 이걸 이렇게 옮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설비에서. 슬리브는 이미 구멍 나 있는 거 여기다 놓는 게 아니고 네가 화장실 틀어놨는데. 여기다 놨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때 구멍을 뚫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비용들이 많이 생기는 거야. 화장실 위치 하나 바꾸거나 아니면 싱크대 위치 하나 바꿀 때마다 조금씩. 콘크리트를 구멍을 뚫어야 되는 거야. 근데 당연히 비용이 더 나오는 거지. 그렇죠. 슬리브 하나 쪽 플라스틱 얼마나 하겠어? 몇천 원 안 해. 그런데 그거를 기계로 뚫으려면 비용이 많이 들지. 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변기를 넣는 거야. 이제 이해했어? 네네네. 자, 그리고 나면 뭐 해야 돼? 배관, 외부 배관. 건물은 다 졌으면은 건물 안에 있는 배관들이 나가요. 외부로 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배관을 하는 거야. 네. 요거는 이제 우수 배관이야. 아, 네. 그리고 나면 요걸 덮고 그쵸. 조경을 하고 그 다음에 포장을 포장. 하고 그 다음에 저거 네모칸이 뭐지? 뭘까? 주차공 그치, 공간. 주차구에 요거까지 그리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공사가 끝났어. 이제 뭘 해야 돼? 사용 승인하고 네. 준공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사용 승인과 준공을 헷갈려 해. 저부터도 그러는데요. 자, 사용 승인이 뭐냐 하면 네. 건축물에 대한 검사를 네. 허가권자에게, 허가권자가 누구지? 지자체에게 네. 적법한지 네.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을 받는 걸 사용 승인 검사라고 해. 준공 검사는. 준공이 잘 됐는지 검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치. 준공이 건설사하고 나하고 계약을 했잖아. 네. 계약에 따라서 네. 건물이 완료가 되는지를 검사하는 게 준공 검사야. 즉 사용 승인 검사는 지자체한테 검사를 받는 거고 네. 준공 검사는 공사랑 건설사하고 나하고 확인을 하는 거고. 아, 다르네요. 완전 달라. 확인. 주체도 달라. 주체가 네. 달라. 보는 것도 달라. 어. 사용승인 검사는 법적인 내용, 도면대로 공사가 됐는지를 검사하는 게 사용승인 검사. 네네. 준공검사는 계약대로 됐는지를 보는. 준공공사가 더 까다로울 수도 있겠네요. 원래는 준공검사가 더 까다로운 거야. 계약대로 됐는지를 확인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더 디테일하고. 사용승인은 법적으로 이상이었는지 도면대로 됐는지만 보는 거. 네. 그래서 크게 보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사용승인 검사를 할 때 원도면 있지. 네네네. 준공도면. 네. 사용승인 도면하고 공사가 맞게 돼 있는지 보는 거. 네. 그리고 실제로 사용 가능한지. 실제로 사용 가능한지를 보려면 뭘 봐야 돼? 준공한 거? 만약에 이기에 전화가 들어왔다. 네. 그럼 전화가 되는지를 봐야 되지. 네네. 도시가스가 들어와. 보일러가. 가스가 되는지. 그렇지. 보일러 되는지. 그런 걸 보는 게 사용승인이고 네. 준공검사는 만약에 창을 설치했으면 창이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흔들리지 않는지 페인트가 돼 있으면 페인트에 잘못된 게 없는지 돌을 붙여서는 돌이 깨진 게 없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거야. 자, 사용승인 검사, 사용승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 사용승인을 신청을 해야 되겠지, 그지? 네. 공사 끝나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업무 대행자 사용 전 검사.
라는 걸 해. 네. 그 다음에 지자체에 대한 통보를 하고 사용승인 처리가 되는데, 네. 자, 사용승인 신청을 할 때 뭐가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감리보고서. 여기 현장에서 감리를 했을 거 아니야? 네. 감리자가 한 보고서가 사용승인 서류에 들어가. 네. 그 맞게 다 다음에 됐다. 그렇지. 감리가 했다. 네, 제대로 네. 했다. 그 다음에 건축물 관리대장.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이 여기 또 들어가야 돼. 아.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돼?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 일괄 신고로 가름이 가능한 경미한 변경. 기억나? 안 나? 뭐 조금 바꾸는 그렇지. 거. 작게 바뀌는 것들을 네. 건축 허가를 다시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일괄. 한꺼번에 일괄로 처리할 때 이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뭐가 들어가야 돼? 변경 전, 변경 후 도면이 같이 들어가서. 그쵸. 전도 그렇지. 알아야 되고 후도 알아야 되니까. 그다음 필증, 도시가스. 아까 얘기한 전기가 제대로 되는지를 감리자 가서 확인할 수가 없잖아. 그쵸, 그쵸. 그럼 누가 해야 돼? 전문 그렇지. 하시는 확인하서 분들이- 와서 네. 여기는 통신이 제대로 됐습니다. 통신 필증. 아, 그 필증이. 필증 이름 필증이야. 아. 엘리베이터가 설치됐으면 엘리베이터 필증. 네. 아. 정화조가 설치됐으면 정화조 필증. 이런 서류들이 여기 같이 들어가는 거야. 철거 두껍겠네요. 그래서 사용하기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것들이 이제 필증들인 거고, 그다음에 업무 대행자 사용전 검사. 네. 업무 대행자가 누굴까? 그러니까. 건축사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업무를 대행을 하는 거야. 네. 자, 아까 지자체에서 허가권자가 건물이 적합하게 됐는지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한다고 했지. 네. 그럼 지자체에서 나와서 봐야 되는데 그렇죠. 공무원이 계속 와서 보면 볼 수가 없잖아. 다 일일이 하긴. 그렇지. 매일 그래서 짓는 게 어렵겠네. 누구한테 대행을 좀 시키고 싶어. 누구한테 대행을 시키는 게 제일 좋을까? 그 안에 건축사. 그렇지. 그래서 건축사가 해. 이것도. 근데 이거는 지자체에서 지정을 해. 당신이 가서 아, 그럼 지자체 대신 가는 거네요. 업무 대행자, 건축사가 사용 전 검사, 건물을 사용하기 전에 검사하는 거. 그래서 사용 승인 검사라고 해요. 요거를. 네. 자, 그다음에 검사가 해서 잘못된 걸 있으면 고쳐야 될 게 있으면 다시 고치고, 네. 그런 것들이 다 보완이 되고 나면 지자체 통보를 해. 이 건물은 사용을 해도 됩니다. 아. 그러면은 그때 지자체 사용 승인 처리가 되는 거야. 된다 이렇게. 요게 이제 건축을 하는 전체 진행 프로세스. 간단하게만 설명한 거야. 요 사이에서 이제 여러 일들이 있겠지만, 네. 자, 큰 틀에서는 큰 틀에서는 요 정도. 그래서 이제 이 사용 승인 처리를 할 때도 건축 쪽 할 일은 없어. 그쵸. 저분이 확인하고. 그러니까 내 얘기는 사용 승인 서류들이 많이 필요하죠. 네. 이 서류를 다 누가 준비를 해? 건설. 건설사가 다 준비를 해. 아. 업무 대행자 오는 것도 지자체에서 해가지고 와서 검사를 할 때 현장에서 검사를 하잖아. 네. 누가 옆에 있을 것 같아? 지은 건설사가 네. 이제 그치 같이 있는 거야. 그래서 사용 승인 절차 안에서도 건축 쪽 할 일은 별로 없는 거야. 그래서 전체 건축 과정에서 주로 업무를 하는 거는 건설사. 아무래도 시공 그치? 들어가고 나서는 건축 쪽을 할 거는 다음 주부터 이제. 있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 건축 공사를 할 때 건축주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이제 알려줄게. 자, 수고했어. 다음 주에 봐. 응?